오늘은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를 잠시 안내드리고 나서 HLB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종목을 추천하면서 4개월 만에 2억 4천만 원이 넘는 투자 성과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4분 30초 이후부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이벤트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올린 5,300만 원의 투자 성과를 소개했었는데 이후 2개월 5일 동안 수익 금액이 1억 9천만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이벤트를 개시한 지 4개월 5일 만에 1억 원을 투자하여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2개월 만에 5,3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을 때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4개월 만에 2억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다 보니 함께하지 못한 것에 자책하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기회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전히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투자하여 1년 동안 2배 수익인 2억 원의 투자 성과를 올리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2년 동안 4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쳐 결과적으로 3년 동안 8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텔레그램에서 추천 종목을 공유받으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에서는 글로벌 시황과 HLB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다수로부터 실력을 검증받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다면 시작하기 어려운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시작한 10월 15일은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였기 때문에 다수의 분석가들이 우리 증시가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던 시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벤트를 개시한 이후 지수와 주가가 잠시 조정받기도 했지만 AI 반도체와 조선 섹터와 거시업황이 긍정적이거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변곡점마다 분할 진입했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투자 성과 또한 급증한 모습입니다. 인사이트 있는 분석가라면 지수가 대세 상승하기 전에 지수의 향방을 예측해서 주도 섹터를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지수가 약세일 때는 주요 지지 구간마다 분할로 대응하려는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량파 매매 시스템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추세를 따라가며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수가 약세를 보이거나 박스권 장세에서는 순환매나 변곡점 매매를 통해 수익률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수와 상관없는 투자 성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2026년 최선호 섹터를 조선 섹터에서 반도체 섹터로 변경하였으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25년 수익률의 86.5%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투자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수가 약세를 보였던 2024년에도 변곡점 분할 대응을 통해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1억 원으로 3년 만에 8억 원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은 추세를 끝까지 따라가는 전략 위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될 때는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했다가 저점 변곡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무료로 진행하면서 4개월 만에 2억 4천만 원이 넘는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회원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목표가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4개월 만에 2억 4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본 영상은 멤버십 회원들이 함께 시청하기 때문에 목표가나 투자 성과에 허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6억 6천만 원 수준이며 시드머니 1억 원을 기준으로 신용을 포함하여 최대 3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 금액이 2억 4,200만 원이기 때문에 시드머니와 합산한다면 현재 기준 3억 6천만 원 상당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등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인사이트가 검증된 분석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적은 자본으로 단기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어서 HLB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0.93% 하락하며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58%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 또한 1.03% 하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와 섹터 약세에 연동한 흐름을 또다시 이어간 모습입니다.
이번 주 역시 차트상으로는 특별히 분석할 게 없을 만큼 HLB는 코스닥 제약 섹터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보여주었는데 일봉은 물론이고 장내내 흐름 또한 거의 유사하게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4.33%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7.13% 상승했기 때문에 4.7% 상승한 HLB는 주간 상승률에서도 3주 연속 지수나 섹터와 대체로 연동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3주간 코스닥 제약 섹터와 HLB의 주가 흐름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파란색 선이 HLB의 주가 흐름이며 초록색 선이 코스닥 제약 섹터의 추이입니다. 최대 등락률의 편차가 2.57%에 불과했으며 지난 3주간 평균 등락률의 편차가 0.54%로 미미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진폭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섹터와 종목 간의 괴리율을 감안한다면 동일한 차트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거의 비슷한 궤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제약 섹터와 갭을 보인 것은 PRS 이슈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데 이러한 개별 이슈가 아니었다면 편차가 거의 없었을 만큼 유사한 움직임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제약 섹터와 연동할 때는 하루하루 차트를 분석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NDA 재신청과 함께 클래스2로 배정된 이후에는 한동안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수와 섹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추정이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당분간은 차트 분석보다는 이러한 동조 국면이 언제쯤 깨질 것인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며 공매도 동향과 수급 동향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중급 수준의 지지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54,000원 부근에서 재차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목요일 제약 섹터가 8% 넘게 급등하면서 나온 동조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반등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NDA 재신청과 클래스2 배정 이후에는 단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이나 조정 모두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개입된 것인 만큼 당분간 차트 분석은 무의미할 것이며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2024년과의 비교 추이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직전주 목요일 역대급 순매수세를 보였던 금융투자는 지난 목요일에도 역대 8위에 해당되는 압도적인 순매수를 보이며 한 주 만에 존재감을 각인시킨 모습입니다. ETF로 인한 패시브 자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적지 않게 반영되었거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기대감이 조기 주가 반등과 연계될 것을 예상한 물량 또한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투자와 더불어 투신의 순매수세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인데 투신의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융투자와 달리 패시브 자금과 무관하며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매수 기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투자의 역대급 순매수세와 투신의 연속 매수세에 힘입어 기관은 최근 7거래일 중에 6거래일을 순매수하며 강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였지만 순매도 규모는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신한투자가 여전히 공매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JP모건이 이틀 연속 상환 매수세를 보이는 등 공매도 창구의 포지션이 양분되며 균열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역대급 순매수 기조는 주요 지지선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강화해 줄 것이며 더 나아가 공매도 세력에게는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다시 공세를 강화한다고 해도 기세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은 최근 15거래일 중에 13거래일을 순매도하며 압도적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대부분 공매도 물량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매도 공세로 인한 수급 압박은 대세 반등 시기에는 급격한 쇼커버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매도의 거친 공세에도 한 주간 4.7%나 상승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세 반등 시점을 전망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2024년 클래스2 배정 이후의 흐름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주가의 추이와 함께 조정 구간의 경로를 당시 상황과 꾸준하게 대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클래스2 배정 이후에는 23거래일 동안 26.47%의 조정을 보였는데 현재는 13거래일 동안 18.07%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일로는 10거래일 차를 보이고 있고 조정폭은 8.4%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는 2024년 대비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국면이라는 것을 분석해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정리해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지라인과 단기 반등 라인 또한 직전 영상에서 안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주요 변곡점까지의 하방 리스크는 13.7% 수준에 불과하며 혹시 모를 추가 악재를 가정한다고 해도 최대 하방 리스크는 15.8%로 판단됩니다. 반면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급격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의 편차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와 코스닥 제약 섹터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HLB와 이노베이션을 제외한 모든 그룹주들이 2차 CRL 직후에 하한가 자리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세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오히려 강하게 표출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트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동향과 함께 공매도 현황과 지수나 섹터의 향방에 대한 분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월 13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919만 주를 기록하며 2023년 이후 처음으로 900만 주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당시 역대급 공매도 잔고가 주가의 대세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잔고는 상방 세력들이 매집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향후 반등 국면에서 숏스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2,636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2,258억 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신규 대차 물량은 12,738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11,012억 원입니다. 대차 잔고는 9,144억 원으로 지난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는 2.31% 추가 상승으로 5,800고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끝나고 열린 유럽 증시와 미 증시 또한 상승했는데 특히 트럼프의 관세에 위법한 결로 인해 MSCI 한국 지수가 5% 가까이 급증하고 우리 증시와 연관성이 높은 마이크론과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장 초반 우리 증시의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열을 보인다면 트럼프의 추가 관세가 하방 변동성 또한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면 주요 변곡점에서 비중을 축소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분석은 내일 장전의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대체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HLB가 하락했음에도 상대적으로는 견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주간 동향을 보면 코스피가 5.48% 강세를 보이며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코스닥 또한 4.33% 상승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에 집중하느라 일주일에 한 편만 업로드하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노출을 제한하여 과거보다 조회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그동안 분석해드렸던 단기 고점이나 저점을 포함하여 제시해드렸던 변곡점들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왔던 만큼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텔레그램으로 HLB 분석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54명의 구독자가 함께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시면 1억으로 8억 만들기 추천 종목과 함께 글로벌 시황 분석과 HLB 분석을 매일 장전해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HLB 단기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간혹 단기 대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잦은 거래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주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HLB는 15.1% 상승하고 HLB제약은 4.4% 하락했지만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2차 CRL 이후에만 833.1%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웬만한 장기 투자 종목의 기대 수익률을 뛰어넘는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변곡점마다 단기 대응을 병행한다면 추가 수익을 취하거나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4,883.9%이며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7,783.2%입니다. 손절로 마감된 종목은 40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6년이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합산순 수익률이 12,20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약세를 보이거나 강세를 보이거나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5년 상세한 투자 성과는 1월 4일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